여러분, 최근에 미국 월가에서 터진 사모펀드 런 사태 뉴스 보셨습니까? 수십조 원을 굴리는 세계 최고의 부자 펀드들이 고객들한테 돈을 못 돌려주겠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은행 셔터를 내려버린 사건 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가 나올 때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건 미국 부자들 이야기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주식 코인 같은 위험한 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평생 은행에만 안전하게 돈 맡게만 쓰니까 괜찮을 거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60대 후반입니다. 평생을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앞만 보고 달렸죠. 월급 아껴서 저축하고 퇴직금 받아서 노후 준비하면서 우리는 동네에 있는 번듯한 은행과 증권사를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나라에서 허가해주고 정장에 넥타이 맨 직원들이 친절하게 웃어주는 곳인데 설마 내 돈을 떼먹겠냐는 믿음 하나로 평생을 버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다 건너 미국에서 터진 그 펀드런 사태의 터구서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60대, 70대 은퇴자들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날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하고 억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작 내 피 같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폭탄을 맞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은행 창구 직원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왜 원금이 반토막이 나고 급기야 돈을 못 준다고 배짱을 튕기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높은 금융의 밀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최근 3, 4년 안에 르메니마 증권사에서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준다는 펀드에 가입하셨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해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똑똑한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굴려주겠지. 조금 기다리면 다시 원금은 회복되겠지.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그 상품은 절대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금고가 아닙니다. 철저한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금융권과 거시경제 분석 현장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한 소상공인들과 은퇴자분들의 자산관리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저는 외국계 은행 자금부에서 일하며 대한민국에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끔찍한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요즘 제 상담실 문을 두드리며 눈물 흘리시는 은퇴자분들을 보면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거리로 나앉아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나 투자 계좌에 이름 모를 펀드나 해외 대체 투자 상품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다 건너 월가의 폭망이 어떻게 내 통장을 털어가는지 그 소름 돋는 3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절대 모르고 계셨던 첫 번째 진실은 이 모든 사태를 조종한 진짜 배후, 바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자금줄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이라는 건 물과 같아서 이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무조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자가 가장 싼 나라, 심지어 돈을 빌려가면 오히려 상을 주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30년을 겪던 일본입니다. 일본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자를 마이너스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의 똑똑하고 탐욕스러운 월가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짜나 다름없는 일본 돈, 즉 엔화를 어마어마하게 빌려서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이나 유럽의 자산에 투자를 한 겁니다. 우물에서 공짜로 물을 퍼다가 사막에 비싸게 파는 완벽한 장사였죠.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제가 금융권 현장에서 딜러로 일하던 2000년대 초반에도 이 일본 자금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회의실에서도 외국계 펀드들이 일본에서 빌려온 수백억 달러의 헐값 자금으로 매일같이 돈잔치를 벌이는 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에게 일본의 싼 이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마법의 지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짜 돈의 쓰나미가 전 세계 주식과 건물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린 진짜 범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밝혀드릴 진실은 그 어마어마한 일본 돈이 흘러들어간 종착지, 바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빌린 돈으로 가장 빠르고 폼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심장, 뉴욕 월가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있는 번쩍이는 초고층 오피스 빌딩들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자본은 이 으리으리한 빌딩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였습니다. 빌딩 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장부상 큰 돈을 벌고 매달 들어오는 비싼 월세로 쏠쏠한 현금을 챙겼죠. 실패할 수 없는 게임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전 세계에 전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공식이 박살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의 꿀맛을 알아버린 겁니다. 지난달 제게 상담하러 오신 62살 최건우 사장님이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직장을 잡은 아들 집에 축하하러 다녀오셨는데 현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세계 최고라는 도시에 번듯한 60층짜리 빌딩들이 통째로 텅텅 비어있고 1층에 있던 스타벅스며 식당들은 전부 셔터를 내렸다는 겁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으니 범죄가 끓고 도시는 유령 마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상업용 부동산의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출근을 안 하니 건물주에게 임대료가 안 들어옵니다. 임대료가 끊기니 1,000억 원 하던 빌딩 가격이 300억, 200억으로 수직 폭락을 합니다. 빌딩값이 똥값이 되니 그 빌딩에 수조 원을 투자했던 월가의 사모펀드들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돈 못 내준다며 배짱을 튕기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저녁 뉴스에서 스치듯 보았던 월가 사모펀드 런 사태의 진짜 끔찍한 맨얼굴입니다. 세 번째 진실이 가장 참혹하고 억울합니다. 이 남의 나라 빌딩 폭락의 청구서가 왜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날아왔을까요? 그 빌딩에 돈을 댄 호구들이 바로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믿고 맡긴 한국의 대형 증권사와 은행들이었습니다. 저금리 시절에 한국의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미국과 유럽의 오피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해외 대체 투자 상품을 보따리 장수처럼 엄청나게 떼어왔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무서운 금융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번쩍이는 빌딩 하나를 살 때 월가 부자들과 한국의 금융사는 서로 다른 바구니에 돈을 담았습니다. 월가 부자들은 건물이 망해도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선순위 권리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한국 금융사들은 이자를 1, 2% 더 받는 대신 건물이 망하면 모든 손실을 가장 먼저 뒤집어써야 하는 아주 위험한 후순위 권리를 사온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이걸 메자닌 투자라고 부르며 포장을 했지만 사실상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가장 위험한 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사들은 이 위험한 폭탄을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지난주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68살 이정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받은 생명보험금 1억 원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엔 인사만 하던 은행 지점장이 VIP룸으로 모시더니 요즘 예금이자 3%로는 생활이 안 된다며 매달 꼬박꼬박 7%씩 이자가 나오는 선진국 부동산 펀드를 적극 추천한 겁니다. 고급스러운 브로셔에는 뉴욕 맨해튼의 번쩍이는 빌딩 사진이 박혀 있었죠. 이 여사님은 나라에서 허가한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평생의 생명줄을 그곳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사님은 며칠 전 은행으로부터 펀드 환매 연기, 즉 당분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통보받았습니다. 미국의 빌딩 가격이 대출금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서 후순위로 들어갔던 이 여사님의 원금이 100% 완전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여사님은 제 상담실 책상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은행을 믿은 죄밖에 없는데 왜 내 노년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냐고요. 이게 바로 이 사태의 완성된 끔찍한 도미노입니다. 이 모든 폭탄의 뇌관은 결국 30년 만에 일본이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터졌습니다. 공짜였던 일본 돈의 이자가 비싸지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빌렸던 돈을 갚으려고 미국 빌딩을 헐값에 던져버린 겁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돌아갈 때 정보가 가장 느리고 금융을 잘 모르는 한국의 시니어 세대들이 그 끈질긴 탐욕의 마지막 폭탄을 떠안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설마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내 돈의 행방에 무관심했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글로벌 자본의 폭탄 돌리기판에서 우리 가족의 남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제가 40년 금융 현장 경험을 걸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3가지 생존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일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엑스레이를 찍으라는 겁니다. 말이 밝는 대로 돈을 맡긴 은행이나 증권사에 당당하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나 신탁 상품의 상세 투자 내역사를 종이로 뽑아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직원에게 이 펀드의 해외 부동산이나 대체 투자 혹은 후순위 채권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지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직원이 횡설수설하거나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피한다면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내가 무엇에 투자했는지 초등학생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프더라도 손절의 용기를 내고 현금을 피신시키라는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흔들리는 이런 거대한 환절기에는 화려한 수익률을 좇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30%를 기록하고 있다면 원금이 회복될 거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지혜로운 자산가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을 참아가며 남은 70%의 현금이라도 당장 찾아와서 원금이 절대 보장되는 국채나 예금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는 폼나게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호를 깊게 파고 납작 엎드려 생존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 공식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국내 정치 뉴스에서 눈을 돌려 글로벌 돈의 흐름을 보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홀로 외딴 섬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 멀리 일본 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 미국 뉴욕의 빈 사무실 개수가 6개월 뒤에 내 예금 통장을 반토막 내는 무서운 나비 효과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누가 선거에서 이겼네 졌네 하는 기사보다 세계 경제의 돈줄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거시적인 안목을 기르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기꾼들의 화려한 현올림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1997년 IMF 그 매서운 겨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경제학자거나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괜찮다는 말을 맹신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싸늘한 징후를 알아차려 발빠르게 현금을 확보했던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다 날리고 일가족이 거리에 나앉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대형 은행이 내 돈을 떼먹겠어? 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남들 하는 대로 줄 서 있던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금융의 민낯을 끝까지 마주하신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예전처럼 눈을 꼭 감고 누군가 매 노후를 책임져 주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 두 눈을 부릅뜨고 매목한 현실을 직시하여 매 손으로 매 가족의 미래를 지켜낼 것인가? 매일 아침 당장 일어나시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서랍 속에 처박아둔 금융상품 가입 통장을 꺼내어 정체를 확인하고 당장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빚부터 깎아내십시오. 그 작은 귀찮음과 실천이
다가올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